우연찮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너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려보라고 했더니 나무를 먼저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리고 본인을 그리는데 팔만 그리는 거예요. 자기는 못생겨서 그리고 싶지 않다 그랬나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나 어쨌든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온유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 큰 도화지 정가운데 얼굴을 요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2차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슨 일이 내년에 있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인내심 많고 착하던 저희 아이 지금 폭발 직전인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의 상담이 왔고요. 자, 원래는 동생이 없었는데 되게 괜찮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엄만 동생만 좋아하지 난 안 좋아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림을 그리는데도 어머님이 보기에 걱정될 만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셔서 조금만 더 아이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조금 소극적이고 좀 부끄러움이 많고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남자애들은 이제 가만히 잘 안 있잖아요. 네. 근데 여느 남자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은 적이 없었어요. 태권도장에 가도 도장에서 2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 하는 것만 볼 정도로 얘가 이제 얌전하고. 자, 첫 번째 정보는 아이는 원래부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둘째가 인내심이 엄청 많아서 많이 참는 스타일이에요. 속으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또래 친구가 유치원에서 오은유 거를 뺐거나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오은유는 조금 그냥 넘어가겠네요. 양보하는 네. 편이라고 들었고 조금 못하는 친구 있으면 도와주고 네. 혼자 있는 애들은 같이 놀아주려고 하고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로는 얘는 완전히 FM이래요. 자, 여기까지 정보를 봤을 때는 아이는 인내심이 유독 강한 평화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이가 지저분한 거를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옷에 조금 구멍이 났다. 절대 조금 구멍 나도 안 입고 화장실 슬리퍼에 이제 곰팡이가 났었어요. 그러면 절대 안 신어요. 닦아서 깨끗하게 해줘도 안 신어요. 선천적인 깔끔쟁이인 것 같고요. 혼날 때 네. 엄청 무섭게 혼나거든요. 무섭게 혼날 일이 뭐가 있어요? 밥 먹고 좀 놀다가 치카하고 자고 이런 패턴인데 이 얘기를 10번, 20번씩 하는데 거진 울면서 들어가요. 훈육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저도 참다 화풀이하게 되는 막 승질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너무 그냥 괜찮은 아이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가끔 세게 혼날 일이 있다는 건 좀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아이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네. 이거 벗을까? 덥지? 아니요. 안 더워? 그럼 우리 이거 입어볼까? 짠! 보고 싶은데 괜찮겠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조금 작은 것 같아. 아니요. 여기 뭐예요? 무슨 배지예요? 저가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전 이런 거 싫어해요. 아주 귀여운 아이가 왔어요. 여기 앉아보세요. 거기 앉아봐요. 온유는 동생이 생기니까 어때요? 좋아요. 가끔 가다가 엄마한테 엄마는 은혜만 돌봐주고 엄마는 나 싫어하지 이렇게 한 적 있어? 네. 엄마가 옛날에 저 잘 때 엄마가 은혜 돌봐줬거든요. 은혜 재우고 돌봐주고 저랑 같이 자기로 했는데 엄마랑 은혜랑 저랑 같이 잤다고요. 더웠는데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온유가 원했던 건 뭐야?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거. 자, 아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 나이 때는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건 너무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 때문에 아이가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또 이거는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이죠. 아이 수업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키키키키키키키키. 온유, 그림 그리기 해봤나?
집에서 해봤어요. 집에서 해봤어? 네. 아, 여기는 선생님 자리고 여기는 온유 자리야. 짜잔, 온유 자리. 뭐예요? 온유 자리. 뭐예요? 이거는 물감 묻은 거야. 형들이랑 친구들이 막 그리기, 만들기 막 이런 거 하거든. 자,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보면 아이의 그 성향이 약간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감 같은 것도 막 묻어 있을 때가 있어. 더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작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왜 안 들어가요? 아! 사실 이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제 것만 깨끗할 줄은 몰랐거든요. 선생님은 좀 새 의자야. 온유도 이거 하고 싶어? 아니요. 깨끗한 거? 그냥 여기 앉을 수 있어? 진짜? 화이팅. 자, 온유 자리 앉아보자. 자, 겨우 앉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시선 쫓아가 보면은 제일 먼저 자기 의자 보고, 그 다음에 제 의자 보고, 다시 한번 자기 의자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나는 이 의자에 앉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 물감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평화주의자라고 하면 어느 의자든지 그냥 앉을 수 있을 텐데 평화주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온유가 그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그려도 돼. 진짜 아무거나 그려도 돼. 낙서하는 거 좋아하는데 낙서해도 돼. 낙서해도 돼. 싫어요. 싫어? 자, 선생님 딱 5분 줄게. 온유가 그릴 수 있는 거 그리고 5분? 다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5분은 너무 짧아. 온유가 90분. 그건 또 너무 길어. 네, 90분. 빨리 자 나 늦게 시작해보자. 그리는데. 자, 아이가 낙서를 좋아한다고 낙서해 보니까 낙서가 싫다고 하고요. 5분만 그리라니까 5분이 싫다고 90분 주니까 90분도 싫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꼬투리 잡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나 지금 하기 싫어해요. 온유가 진짜 그리기 힘들잖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그려도 돼. 별 못 그리는데. 별 못 그려? 저 주사기 뭐예요? 뭐? 아까 주사기 뭐예요? 선생님 이따가 주사기로도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 어떡해요? 지금 알려줘봐요. 이리 와봐, 온유. 이쪽으로 와봐, 선생님한테 와봐. 그리기가 지금은 정말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기 싫으냐면 이 착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지 말고 지금 알려줘봐요 라는 말투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통제 성향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의자 갖고 오지 말고 온유만 와봐. 그렇지. 자, 온유야. 선생님 오늘 온유한테 재미난 거 만들기 많이 알려줄게. 근데 여기는 선생님 보고 규칙이 있어. 먼저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기는 한번 보여줘야 돼. 알았지? 근데 그리기 싫으면요? 쉬러도 한 번은 해봐야 돼. 선생님 딱 짧게 5분 줄 테니까 온유가 그릴 수 있는 거 10분 싫으면 주세요. 10분 줄까? 네. 너무 길지 않아? 8분? 8분? 좋아. 8분 화이팅!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그리기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애벌레가 징그러워. 애벌레. 저거 어떻게 만든 거지? 성냥을 어떻게? 이제 그려요? 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료? 잠겨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 열쇠가 있어가지고. 지금 언뜻 봐서는 아이가 산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왜? 잘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여기서는 마음대로 그리는 게 중요해. 좋아하는 걸 그리고 저는 똑바로 그리는 거 좋아해요. 똑바로 그리는 거 좋아하는구나. 사실 아까부터 자기는 못 그린다는 이야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저는 그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별 못 그리는데. 자, 나 늦게 시작해보자. 그리는데. 전 그런 거 못 그려요. 저는 잘 못 그려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이에게 확실하게 회피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정도 유추가 됩니다. 근데 잘 그릴 필요는 없어. 네. 똑바로 그릴 필요도 없어. 네. 여기서는 마음대로 그리는 곳이야. 네.
엄마랑 저 산책 가고 있어요. 누나랑 아빠는 조금 자고 있어요. 졸려가지고.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우와. 자, 아이가 사람을 그렸는데요. 이제 자세히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소근육 발달이 잘 되어 있는 편으로 보여요. 필압이 좋은 편이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그렸고 바깥으로 나간 선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기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진짜 또래보다 그리기를 전형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가까이 좋아하고 팔이 없어. 팔을 잊어먹었어. 근데 머리 없어. 머리카락 없어. 아, 신발. 신발 좋아. 신발 나 못 그리는데. 나 신발 안 그릴래요. 그릴 때는 또 잘 그리다가 또 흐름이 끊겨요. 신발을 못 그리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럴 때는 좀 예측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평가에 예민한가?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못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신발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봐봐. 아니. 아닌가? 이렇게?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안 되지? 신발 어떻게 생겼지?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는데? 나도 못 그리는데. 오! 신발이네! 여기 볼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모내줬어요. 저 신발 안 그릴래요. 안녕, 나 간다요. 여기까지 아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되게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소근육 발달이 나쁘지 않은데 기준치가 높아요. 그리고 못할 것 같으면 막 회피 스킬이 나오고요. 자기가 한 거에 굉장히 박합니다, 평가가. 꽤 잘 그렸는데도 만족을 못해요. 이 아이가 다른 기관에 가도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 같거든요. 이제 태권도장에 가도 도장에서 2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 하는 것만 볼 정도로 소극적이고 좀 부끄러움이 많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온유는 최근에 태권도장을 갔나요? 네, 국가대표 정도 태권도. 이만해요. 와, 태권도장 처음 갔을 때 조금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어? 네, 어떤 마음이었어 그때? 그땐 기쁜 마음이었어요. 상상해갔어. 이제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상상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온유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자, 이 아이는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내가 각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안 하고 보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에게 많이 보이는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스텝별로 잘 다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이 아이에게는 잘못 설계되어 있는 나만의 자동화된 생각이 있을 텐데요.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남들이 그거 보고 다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내려놓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와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되게 많은 학생들 만나거든? 근데 온유야, 선생님이 진실 알려줄게. 너는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못 그리는 줄 알았지? 너 진짜 잘 그려, 온유야. 못 그리지 않아.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온유는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거야. 완벽하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알겠지? 네. 온유 몇 살이야? 6살이요. 6살은 원래 못하는 거야. 온유 몇 살이라고? 6살. 6살은 원래 못하는 나이야. 알겠어? 6살은 무슨 나이라고? 못하는 나이. 그래. 근데 너는 신발이 그렸어, 못 그렸어? 그렸어요. 이게 대단한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회피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 그림을 봐도 약간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머님이 제보 주신 그림과 그리고 이 아이가 오늘 그린 그림도 묘하게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한테는 이거는 실패하지 않는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루틴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조금
깨주고 탈패턴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 아이 옆에 있는 가이드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누구를 믿고 누굴 쫓아가냐에 따라서 깨지기도 하고 강화해 나가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뭐 하나만 해봐도 돼 여기다? 네. 선생님 뭐 그릴 건 줄 알아? 진짜 무서운 괴물이야. 치아. 재밌다. 이빨 미사일 부시. 지. 근데 이빨 위로 슈. 빵 부시 부시 부시. 낙서됐네. 근데 대포 봐봐. 강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낙서 같은 괴물 큰 거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돼. 엄청 키가 큰 게 있어야 돼. 여기에 온유도 어떤 괴물이든 데리고 있어. 알겠지? 네. 준비됐어? 네. 시작. 악재 개울. 엄청 큰 이거는 진짜 드래곤. 어떡하지? 키키키 난 다 그렸지. 다 그렸나? 아이가 너무 귀여운 드래곤을 그려줬는데요. 자, 이전의 그림과는 좀 달라졌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볼 때도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선생님의 그림과 평가자가 어떤 스탠스를 보냐에 따라서 영향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아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온유야, 온유는 이렇게 똑바른 게 좋아? 네. 똑바르게 그리는 게? 네. 왜? 왜냐면 누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똑바로 그리면 똑바로 된다고. 너의 인생이 네. 똑바로 그려야지 너의 인생이 똑바로 된다고? 네. 누나가 잘못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왜요? 왜 그러냐면은 절대로 우리는 똑바로만 그릴 수는 없어. 선생님도 봐봐. 똑바로만 그리지 않고 가끔은 별도 그리고 세모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똑바로 그리지 않는데 똑바로 하지 그리지 않은 것들도 되게 멋있어. 온유가 그린 거 멋있어 뭐도 없어. 맛있어요. 엄청 멋있잖아. 똑바로가 아닌데 멋있잖아. 온유가 직접 생각해서 그린 거라서 되게 멋있는 거야.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진짜 멋있는 거야 가끔은. 이 아이는 오랫동안 똑바르고 완벽한 선을 써야지만 그래야지 멋진 거고 그래야지 창피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잘못된 자동화된 사고를 하고 있다면 큰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의 교정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림망치기 대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쳐보기 하는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더 못 그린 그림 그리기 대회. 자, 나는 더 못 그린 그림을 그려보겠다. 나는 이렇게 못 그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너도 못 그린 그림 그려봐. 그럼 난 더 못 그린 거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거야. 다리가 근데 5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자, 너도 그려봐. 야, 너 못 그린 것도 되게 잘한다. 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해봐. 우리가 왜 스키 같은 걸 탈 때도 처음부터 잘 타는 거 배우지 않고 먼저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걸 배워갈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한 걸음도 내딛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아이처럼 먼저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아이가 그림을 망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부터는 못 그린 그림도 멋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못 그린 그림에 여기다가 팔다리 붙여줘. 팔다리. 눈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귀도 그려주자. 귀.
비는 어. 하나, 어? 둘, 셋. 어. 우는 친구를 잡아먹어요. 이렇게 울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잡아먹자. 그럼 여긴 누가 있다고 아까? 슈퍼맨. 슈퍼맨 그려줘. 나 이게 슈퍼맨 잘 못 그린. 아까처럼 선생님 못 그린 슈퍼맨. 잘 그린 거 말고.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에다 못 그린 슈퍼맨 그려줘. 확실히 새로운 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도와줘요 슈퍼맨. 오 슈퍼맨이 나타났다. 근데 슈퍼맨이 괴물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배가 고팠대. 뭐 올려줄까? 슈퍼맨이 먹을 수 있게. 미역국. 좋아 미역국. 미역국 뭐 못 그린 미역국. 나는 혼자 먹는 게 너무 싫어. 그럼 TV 틀어줄게. TV가 이거. 오늘 야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어때? 재밌었어? 네. 화이팅. 또 그리고 싶다. 또 그리고 싶다. 들으셨어요? 또 그리 싶다 그러잖아요. 확실히 아까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지금 당장 확 예민함이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작은 부분에서도 예민함이 관찰되는 포인트들이 또 있었는데요. 저 화장실 갔다 오. 그래, 여기 화장실 가자. 선생님, 갔다 오자. 여기가 화장실. 온유 혼자 쉬할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바지를 나가세요, 나가세요. 봐봐. 저기 조금 참아요. 알았어. 자, 이제 손 씻어. 윙 하지 마요. 윙이 싫어한다고. 아, 윙 저거 싫어해? 네. 밖에서 화장실 갔을 때 모습인데요. 이런 거 봤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 가정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사소한 영역에서 분명히 줄다리기와 씨름이 많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아이가 평화주의자인데 가끔은 아버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밖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이 아이들을 봐야 정확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만들기를 해보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그대로 테이프를 붙이면 돼. 뾰족한데. 오, 멋있다. 이것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어?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도 해봐. 오, 맞아. 딱 맞아야지 될 것 같은데. 딱 맞게 하고 싶어? 네. 아이가 만들기를 할 때도 이 예민한 성향으로 인한 완벽주의자 기질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에 비해서 꼼꼼해야 되고 대칭을 맞춰야 되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 크면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라는 것에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향이 자라날 때는 어려운 거야. 아이도 어렵고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어렵고 새로운 걸 할 때마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전국에 계신 예민너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님들 힘내시고요. 나 좀 예민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예민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재료들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돼? 네. 오늘 미생물이 재밌었죠. 저도 재밌었어요. 미생물 내일 또 할까? 선생님 또 하고 싶어? 네. 선생님 재료 줄 테니까 엄마 아빠랑 해봐. 네. 알았지? 오, 멋지다. 근데 여기서 끝할까? 좋아. 일로 와봐, 온유. 온유야, 오늘 너무 잘했어. 알았지?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만날 수는 없는데 온유가 오늘 선생님이 한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온유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그치? 너 아까 그리기 되게 못한다 그랬지? 근데 오늘 해보니까 어때? 너 잘해, 못해? 잘해요. 알겠어? 온유가 항상 온유 스스로를 멋지게 생각해줘야 돼. 네. 선생님 한번 안아줄게, 선생님. 하나, 둘, 셋. 하자. 이제 되셨어요. 파이팅.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요. 왜? 왜 들키면 안 돼? 안 되니까. 알았어. 안 되니까 안 돼요. 가자.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니까 어머님이 처음 상상했던 아이에 대한 마음과 실제 아이 마음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마음이 이상해서 자꾸 막 불편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며 타인의 평가에 조금 더 민감하다 보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친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회피 성향이 보이고 집에서는 약간 엄마 아빠를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고슴도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자 성향과 예민함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를 부지런히 어렸을 때 깨줘야 되는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함을 깨지 못하면 어렸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꽤나 한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깨지 않고 계속 보장받고 안락한 방향으로 가면 불편한 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기질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사춘기 때 깨려고 하면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부지런히 깨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는 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기나 만들기 같은 재미난 활동을 통해서 깨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빨 미사일 부쉬. 근데 이빨 위로 빵 부쉬 부쉬 부쉬. 낙서됐네? 거목 그린 거 보여줄게. 이렇게 당긴 거야. 다리가 근데 5개야. 자, 너도 그려봐. 야, 너 못 그린 것도 되게 잘한다. 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해봐. 이 놀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내일 또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재료를 줄 테니까 엄마 아빠랑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재료 드릴 테니까 집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못 그리는데 상관없어. 동물들 하나씩은 그려보자. 좋았어. 알았어. 그리자. 아빠 그려볼게. 아빠, 우리 보지 말자. 알았어. 넌못 그려. 안돼 거짓말. 새침대. 아빠 달팽이 그리는 거죠. 아니거든. 아빠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라고 했잖아. 자, 2번째로 어머님, 아버님이 가장 힘들 만한 부분은 아마도 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가 뭘 시킬 때 바로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잠깐만, 내가 한다고 하는 회피 성향과 통제 성향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게 단순히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절대 아니에요. 얘가 때를 쓰거나 못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사소한 거에 갖고 맨날 하던 거 양치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냐고 왜 이렇게 때를 부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매번 하던 일도 가끔은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안 할 거야 잠깐만 하는 모든 얘기는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가 아니라 엄마 나 사실 시간 조금 필요해 나 지금 당장 강요하면 좀 힘들어 라는 뜻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가르칠 때는 내가 말하면 바로 해! 라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고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가정생활의 매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피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게 예고를 많이 하셔요.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바로 씻어야 되는데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얘는 얘만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실 가서 뭐 놀고 싶은데 우리 거실 가기 전에 먼저 손 씻어야지. 그럼 이제 딱 그 2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그럴 때 불꽃이 튀길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온다고요. 애들아 잠깐 멈추고 이쪽으로 와봐. 들어가면 뭐 해야 될까? 다른 데 안 가고 왼쪽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맞아. 그것만 하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책 읽기 할 수 있어. 그림이 그려지게끔. 상황이 예측이 되게끔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세 번째로는 어머니, 아버님 아무리 미리 예고하시기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진짜 끝까지 안 하려고 할 때가 없을까요?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가끔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엄마, 아빠가 무섭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고슴도치를 대할 때 고슴도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가지 꼽으라면 얘네들은 강요를 무섭게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한다고 또 우리가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적어도 우리가 따뜻하게 지시하는 연습을 자꾸 해두시는 거 좋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최민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와. 잠깐 아빠 보고 엄마 보고 진지하고 진중하게 얘기하는 게 무섭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그려도 돼. 진짜 아무거나 그려도 돼. 낙서하는 거 좋아하는데. 낙서해도 돼. 나 늦게 시작해보자. 그리는데. 이쪽으로 와봐. 선생님 와봐. 온유야, 선생님 오늘 온유한테 재미난 거 만들기 많이 알려줄게. 근데 여기는 규칙이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기는 한번 보여줘야 돼. 알았지? 그리기 싫으면요? 싫어도 한 번은 해봐야 돼.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해 안 가던 아이가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해 안 가는 분들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조금만 더 관찰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조금 더 세상이 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